자, 이제 105번. 자, 선거 제도부터 또 쟁점명 키워드 가지고 복습해 보겠습니다. 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수가 후보자 수를 넘는 경우,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 수를 넘는 그런 득표를 한 경우에는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퇴한 후보자의 후원금을 전액 굳고 기속하도록 한 건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죠. 당내 경선 중간에 탈퇴할 사유가 많죠. 여론조사 돌려보고 후보 단일화, 또 경선 치르다 보니까 또 정치적인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가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사용한 후원금 전액을 굳고 계속하도록 한 건 너무 침해가 좀 심하다. 따라서 이건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고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되는지, 선거구 획정도요, 선거권이랑 평등권에 관련이 있죠. 따라서 이건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된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편차 허용한 게 상하 33과 3분의 1%, 2대 1이라고 했죠. 최대 선거구랑 최소 선거구 인구 편차 허용한 게는 상하 33과 3분의 1%, 그리고 2대 1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같은 경우였죠. 지방의회는 어때요? 지방의회는 상하 50%, 3대 1이라고 했죠. 2차적 요소, 지세, 역사, 환경 이런 걸 다 좀 더 고려한다. 지방이니까. 따라서 지방의회는 상하 50% 그리고 3대 1이었다. 두 개가 다르니까 잘 비교해 주시라고 했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데 그 중에 가장 득표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을 뽑는 걸 이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라고 하는데요. 사표가 많이 발생하지만 정치적 책임성, 안정성 그런 걸 보건데 굳이 이게 이원이 아니라고 봤죠. 그래서 평등권 선거권 침해하는 건 아니다. 수많은 대표제 중에서 이제 입법 재량을 가지고 있죠. 선거제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입법자에게 입법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거는 평등권 선거권 침해하지 않는다. 지자체장 선거에서 방송 토론회 초청 자격을 제한한 건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게 후보 엄청 많은데 다 모여서 하기에는 그냥 정견 발표에 끝나겠죠. 토론회가 아니라. 토론회 자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잘 되려면 이게 초청 자격을 제한해서 일정 부분 여론조사 돌려보고 해서 이제 지지율 높은 사람들끼리 하고 또 다른 그룹 나눠서 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이건 이제 평등권 침해 아닌다고 봤고요.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성격은 인물이 아니라 정당에 대한 투표죠. 비례대표는 인물에 관한 선거는 지역구 선거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임기 만료일 180일이면 6개월이죠. 6개월 꽤 길어요. 6월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이제 의석이 이제 비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승계를 불허하는 건 그래서 대의제 입이 된다. 모사 전송 시스템을 이용한 선상투표가 비밀선거 원칙 위반인가?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죠. 모사 전송하는데 이게 겉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특히나 이제 보통선거 원칙, 보통선거 원칙을 위해서 누구나 투표를 하도록 한 게 이제 보통선거 원칙이죠. 보통선거 원칙을 위해서는 비밀선거 원칙이 조금 뒤로 후퇴할 수 있다라고 봤죠. 그래서 이건 위반되지 않는다. 비밀선거 원칙 위반도 아니고요. 직접 선거 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봤어요. 그 모사 선상 투표 한 개의 팩스죠. 이게 모사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달되는 것이지 중간에 뭐가 다른 사람이 껴서 이 선거 결정에 영향을 주고 이런 거 아니죠. 따라서 이건 직접 선거 원칙 위반은 아니다. 1인 1표제 하에서 비례대표제는 직접 선거 원칙 위반이라고 했죠. 무소속 후보자나 아니면 정당은 다른 당을 찍고 싶은데 그 지역구 선거 인물 보고 찍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례대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까 이건 직접 선거 원칙 위반이다. 그래서 지금은 1인 2표제로 바뀌었죠. 선거 소송, 당사자 소송 절차에 관한 거네요. 선거 소송은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피고는 당의 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해야 되고, 제소법원은 대법원이다. 국회의원 선거 소송이죠. 국회의원 선거 소송에 대해서는 이제 제소법원은 대법원이다. 대통령에 대한 당선 소송이에요. 원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고요. 피고는 당선인 자격에 관한 건 당선인이고, 그에 이제 당선을 결정한 중앙선관위 의장이나 국회의장이고요. 제소법원은 대법원이다. 한국철도공사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한 게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하는지 침해한다고 봤죠.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이것도 선거운동 자유 침해한다. 임원도 아니고 직원은 그렇게 지위에 비해서 이제 권한이 크지 않죠. 따라서 이게 공사 같은 거에 이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선거운동 금지하는 건 선거운동 자유 침해를 받고요. 종교 단체 내에서 직무행위를 이용한 거예요. 직무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이거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신도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종교 단체 내에 어떤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서 이거 직무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건 침해 아니라고 봤고요. 지역구 의원 선출할 권리 요건은 비례의원과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의 관련성이 필요하겠죠. 지역 대표도 이제 겸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성도 가지니까 비례의원과 다르게 그래서 요건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을 요구하니까 주소 같은 경우 이제 주민등록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해서 선거권을 이제 인정할 수 있다.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회계 책임자의 벌금 선고 시 300만 원이죠. 당선을 무효로 한 것이 대의제에 반하는지 반하지 않겠죠. 회계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의사 지배 아래에 있는 거죠. 당선인의 의사 지배 하에 있다고 보니까 회계 책임자의 형사 처벌은 당선인이 한 거랑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거, 동등하게 볼 수 있다. 따라서 또 주로 이렇게 벌금 선고 받는 경우에는 또 부정, 비리 이런 걸 많이 저지른 거죠. 이건 당연히 선거 결과 영향을 줬을 테니까 당선을 무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건 이제 대의제, 오히려 대의제에 이제 부합하는 거죠. 이게 당선을 무효하는 게 다 반하지 않는다. 평등 선거 원칙의 내용이네요. 평등 선거 원칙은 원맨 원보트, 원보트 원밸류 기억하시죠? 투표 수 평등뿐만 아니라 그 투표 성과 가치에 대한 평등도 의미하고요. 이렇게 게리 멘더링, 선거구를 자기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것, 그것도 금지하는 게리 멘더링에 대한 부정도 의미한다. 당내 경선에 공직선거와 동등하게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지 아니죠. 당내 경선은 자조적으로 결성된 정당 내부의 의사 결정이죠. 당내 경선. 따라서 그것을 이제 공직선거와 동등하게 볼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공당 상근 직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하는 건 거기도 직원이죠. 직원은 그렇게 거다리 크지 않다. 당내 경선운동 금지할 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봤죠. 따라서 정치적 자유를 이제 침해한다고 봤어요.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 요거 수정해 주시기 오타네요. 공청 심사 탈락한 예비 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규정이 두지하는 거. 이거 재산권 침해냐? 침해한다고 봤죠. 기탁금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성실성이나 진정성 이런 확보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청 심사 탈락한 건 자의적으로 이제 나가는 게 아니라 탈퇴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심사 탈락한 거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탈락한 예비 후보자 요 기탁금 성실성 있다고 봐야겠죠. 진정성도 있고. 그러니까 요 기탁금 반환해 줘야 된다. 따라서 요 반환하지 않는 건 재산권 침해라고 봤고요. 다음 선거 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실명 확인하도록 한 거. 이거 인명 피해를 잘 침해한다고 봤죠. 과거에는 아니라고 봤다가 현재 이제 판례 변경해서 인명 피해 자유 침해한다고 봤어요. 선거 운동 기간 중이라면 활발하게 정치적 표현이 기뉴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시기에 사상의 자유의 시장 형성된 인터넷에서 이걸 막도록 실명 확인하도록 하면 여기 좀 위축되겠죠, 표현이. 따라서 요거는 이제 인명 피해 자유 침해한다고 봤어요. 더불어 이제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직업의 자유도 제한하게 되겠죠. 다만 이제 언론의 자유가 좀 더 주된 기본권으로서 제한되는 주된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중심으로 이제 침해 여부를 심사했다. 선거 운동 기간 전에 개별적 대면에서 말로 하는 선거 운동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침해한다고 봤죠. 개별적 대면에서 말로 하는 건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경제적 차이가 있는 사람들,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게 차이가 벌어지지 않겠다. 선거의 공정성에 그렇게 흠이 가지 않겠다라고 본 거죠. 따라서 개별적 대면 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하는 건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이렇게 현재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밑에 쭉 나오듯이 선거운동 금지한 조항들에 대해서 많이 이혼 결정을 내렸어요. 볼까요 밑에? 선거일 전 180일간 꽤 길죠. 그리고 선거인데 이거 선거가 특정되지 않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다 포함이죠. 그러면 이제 180일이라고 하면 꽤 길어요. 이 중에 1년에 몇 번, 이제 며칠 이제 안 되는 거죠. 광고 설치하는 거. 따라서 이거 다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180일간 하원 설치 금지한 것도 다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고요. 180일간 인쇄물 살포 금지. 인쇄물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선거운동 방법이죠. 이것도 금지한 건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자, 어깨띠 등 자, 표심을 사용 선거운동 금지. 자, 이것도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다 이렇게 공직선거법상 자, 선거비용 제한이랑 자, 후보자 비방죄. 자, 이런 조항들을 통해서 자, 선거의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선거 운동을 좀 제한하는 규정들에 대해서 전부 이제 기본권 침해한다고 보게 된 거죠. 자, 다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이네요. 자, 지방자치제도. 자, 지방자치단체의 중충구조 존속 여부가 입법 형성권의 범위인지, 자, 입법 형성 범위 안에 있다고 했죠. 자, 중충구조, 특별시, 강력시, 도랑, 시, 군구 나누는 게 층을 나누는 걸 중충구조라고 하는데, 자, 우리 헌법상 그냥 지방자치 종류를 법률로 정하라고 돼 있죠. 이렇게 층 나눌 필요는 없다, 헌법상. 따라서 이거 존속 여부는 자, 입법 형성권 범위 안에 있다. 자, 지방자치제도는요, 제도 보장이라고 했죠. 제도 보장. 자, 제도 보장은 자, 과거로부터 쭉 내려온 어떤 역사적인 자, 국가 존립에 기반되는 제도를 헌법에 둠으로써 이제 법률로서 폐지되거나 자, 그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죠. 제도 보장은. 자, 지방자치제도도 제도 보장에 속한다. 따라서 이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 부분, 자, 본질적 부분은 자, 법률로서도 침해할 수 없는데요. 자, 그 핵심력이 무엇이냐?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의 보장과 자, 자치 기능 보장, 자치 사무 보장이 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자, 패치 분합, 자, 폐지하고 설치하는 거, 자, 분리하고 합치는 걸 이제 패치 분합이라고 하죠. 패치 분합 문제가 자, 헌법소 신분 대상이 되느냐? 자, 된다고 보았죠. 지방자치 패치 분합하면 원래 자치제도, 제도 보장 자체에 대해서 그 침해 이유를 헌법소는 할 수 없는데요. 이건 권리 보장이 아니니까 제도 보장은. 다만 이제 지방자치단체 패치 분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그 주민들의 자, 공무 단임권이랑 자, 지방 공무원이죠. 지방 공무원 될 수 있는 그 공무 단임권이나 자, 지방 선거권. 자, 이런 게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 자, 등등이 있어요. 뭐 평등권. 자, 이런 등등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니까 자, 지방자치단체 패치 분합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의 심사 기준이에요. 자, 제도 보장의 심사 기준이요. 제도 보장 침해 심사 기준은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죠. 그 본질적 내용을 헌법에 둠으로써 보호하는 제도라고 했죠. 제도 보장은. 따라서 그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만 심사하게 되고요. 자, 기본권 침해 여부 심사에서 적용되는 과잉금지 원칙이나 자, 평등 원칙 이런 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최소한 보장 원칙이다. 자, 지자체의 관할 구역 경계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법령에 있으면 법령에 따르겠는데 법령이 없으면 자, 불문법으로 가야겠죠. 간수법. 자, 간수법 또 없다면 헌법재판소가 어쩔 수 없이 그거 이치에 맞게 정해야 된다. 자, 법령 적용 순서죠, 이게. 자, 명시된 성문법이 있으면 성문법 따르고 없으면 불문법. 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한다. 자, 국가 기본도상 해상 경계선에 따라 자, 처분이 지속된 경우, 행정청의 처분이 지속된 경우 자, 불문법으로서 기준이 되는지 자, 불문법 기준이 된다고 봤죠. 원래 국가 기본도상 해상 경계선 자체가 불문법은 아니지만 자, 그에 따라서 이제 행정청의 처분이 계속된 경우죠. 자, 지속된 경우에는 자, 이거를 이제 불문법으로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건 근정이 됐고요. 자, 매립지 관할 기속에 관한 지재차 간 지혜는 어떤가? 자, 그 공유 수면, 매립지가 이제 공유 수면을 매립한 거죠. 그 매립한 공유 수면 관할에 있던 지자체가 우위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이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이 들어가죠. 자, 막대한 비용 들어가고 그 사업 목적 자체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자, 그러고 보니 이 매립지 관할에 관한 건 공유 수면 관할이 있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그 관련 지자체 모두 다 이제 중립적이고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행정부 이제 장관이 이제 결정한 대로 따르게 됐죠. 자, 공유 수면에서도 지자체의 자치 권한이 미치는지 자, 당연히 미치죠. 이거 바다죠, 바다. 바다 호수 이런 걸 이제 하천 이런 걸 공유 수면이라고 하는데요. 자, 바다 같은 경우에도 어업 면허권 이런 거 이제 지자체가 많이 이제 부여해줘. 어업 면허 같은 건 주민들에게. 자, 그러다 보니 이 공유 수면도 자치 권한, 지자체 자치 권한 속한다. 자,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이랑 자, 주민 투표권. 자, 이거는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자, 법률에 있다.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개별 법률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따라서 이거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 자, 주민투표권,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 둘 다 이제 기본권 아니고요.
자, 주민 투표권에 근데 차별이 있는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자, 평등권 심사는 가능하다. 자, 평등권은 자, 그 내용이 자, 구체적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평등권 자체는 다만 그냥 부당한 자, 차별을 금지할 뿐이죠. 평등권은. 따라서 주민 투표권이 자, 기본권은 아니지만 여 주민 투표권 부여에 차별이 있다면 이 평등권 심사는 가능하다. 자, 이렇게 그래서 평등권 심사를 하게 됐는데요. 자, 주민등록권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해서 자, 제외 국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제외 국민에 대해서 주민투표권 부여하지 않은 건 자,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 평등권 침해다. 자, 주민 소환 득표 발의 시 자,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게 자, 공무 단임권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주로 기간이 한 20일에서 30일밖에 안 되고요. 자, 주민 소환 투표 공정하게 관리하려면 투표 관리하려면 여기 대상자인 이제 지자체장은 좀 쉴 필요가 있겠죠. 권한행사 정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건 공무단위권 침해가 안 된다고 봤고요. 자, 주민 소환제 성격은요 정치적 행위라고 봤죠. 자, 선거랑 비슷하다. 재선거 속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행위다. 주로 이게 지자체장의 좀 비민주적이나 또 독단적 행태 자,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죠. 자, 탄핵과 달리 위법한 사항이 한정되지 되지 않죠. 따라서 청구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 게 그래서 요거 공무단위권 침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자, 청구 사유 제한이 없는 거 요게 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는 아니고요. 자, 지방의회는요 재헌헌법부터 규정이 있었지만 52년도에 최초로 이제 생겼고요. 72년 헌법에서는요 통일 시까지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됐고, 자, 82년 헌법에서는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법률 정하는 바에 한다라고 했는데 네, 법률 정해지지 않으면서 법률이 안 만들어져서 지방에 안 생겼죠. 그러다가 이제 현행 헌법에 이르러서야 이제 지방의회가 이제 설치되었다. 자,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 자, 이건 헌법에 있죠. 의원 선거에 관한 있다. 피선거권. 자, 의원 선거권도 인정되고 피선거권도 그래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자, 지방의 의원이 지방구사 직원 겸직 금지하는 건 자, 직업의 자유 침해 아니라고 봤죠. 자, 지방의 의회와 지방구사는 좀 연관성이 크죠. 지방의 의원의 직무 점령성, 공무죠. 공무에 대한 공정성 이런 걸 따지고 봤을 때 금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봤고요. 자, 지자체장 선거권. 자, 이건 지방의 의원 선거권이고 이건 단체장 선거권. 자, 선거권 이것도 선임 방법으로 돼 있긴 한데 헌법에 당연히 기본권성을 갖는다.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상 주민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본인의 대표를 뽑고 독립된 기관으로 하여금 주민의 사무를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는 게 지자체 제도의 취지죠. 자, 그런 취지를 보건데 이렇게 그 단체의 대표를 뽑는 거 이런 거는 당연히 이게 기본권성 인정해야겠다. 자, 지자체장이 구금된 경우 권한 대행하도록 한 건 무죄추정 원칙 위반 아니라고 했죠. 자, 무죄추정의 원칙은요. 자, 유죄를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구금된 경우에는 부재한 경우죠. 지자체장이 부재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하려면 권한 대행할 수밖에 없다. 그건 현실적인 이유죠.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아니다. 그래서 유죄를 근거로 한 불이익 처분은 아니니까. 자, 지자체장의 조례안에 대한 제의 요구는 20일 이내에 하여야 되고요. 자, 지자체장의 제의 요구 대상은 이렇게 조례안에 한정되지 않죠. 자, 모든 의결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자, 이게 국회 그 대통령의 이제 거부권과 다른 점이죠. 자, 지방의회 제의 의결에 대한 자, 지자체장은 소재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법령 위반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대법원에 할 수 있죠. 자,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시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고 봤죠. 자,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거니까 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고 봤고요. 자, 법률의 위임이 없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자, 침입적 사항은 안 되고요. 자, 자,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이게 법률 이용 없이 할 수 없고, 자,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국가사무, 자, 국가사무 같은 경우,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국가사무 같은 경우에도 조례로 이제 법률 이용 없이 조례를 할 수 없다. 자,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사무에 대해서 이제 조례로 포괄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자, 조례 제정 한계는요. 그래서 법령의 범위 내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령에는 자, 법령, 법준정, 행정규칙
자,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이죠. 자, 원래 행정규칙은 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지만 자, 이렇게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하죠. 자,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 법령에 들어간다. 자, 지방선거사무, 지방의회 의원 뽑고 단체장 뽑는 그 선거사무. 자, 지방 앞에 좀 전에 봤죠. 요 선거 지자체장 뽑는 거, 지방의회 의원 뽑는 거, 자, 지방의 대표를 뽑는 이런 거는 지방자치 제도의 취지상 당연히 이게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자, 기관이임 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하냐? 자, 원래 요 조례는요. 자, 자치사무랑 자, 단체 위임 사무, 자, 법령에 의해 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인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요. 자, 기관 위임 사무는 자, 기관 단체장에게 위임된 국가 사무나 다른 지자체 사무를 말하는데요. 자, 기관 위임 사무 같은 경우에도 법률에서 니네가 조례로 정해라 라고 이렇게 위임할 수가 있죠. 자,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 자,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그래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위임 조례라고 했죠. 위임 조례라고 한다. 자, 다음. 자, 법령에서 조례를 위임한 사항을 자,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자,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없다고 봤죠. 자, 이건 규정이 있는데요. 법률 조항이 있는 거죠. 자, 법령에서, 상위 법령에서 조례를 위임하도록 한 걸 이제 하위 법령에서 그걸 바로 직접 규정할 수는 없다. 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이제 포괄적으로 할 수 있죠. 포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하위 법령을 직접 규정해버리면 이게 상위 법령 내용을 바꿔버리는 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이제 규정돼 있다. 자, 직무 이행 명령 대상은요. 자, 기관 이임 사무의 하나고요. 지자체장은 제소할 수 있는데 15일 이내 대법원을 상대로 해야 된다. 자, 기관 이임 사무에 대한 이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이 하지 않는 경우 소제기를 이제 직무 이행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에 대해서 지자체장은 제소할 수 있다. 자, 중앙행정기관의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 사전적 일반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죠. 중앙행정기관은 자치사무에 대해서 포괄적 사전적 일반 감사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감사원과 다르다고 이제 잘 봐두시라고 했죠. 자,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사전적 일반 감사 할 수 있다. 자, 자치법 188조. 자,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는 자치사무니까 이거는 법령 위반이 한정된다. 자, 행안부 장관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요, 이것도 이제 법령 위반 사항에 한정된다. 자,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 자치사무 감사. 자, 감사 대상을 특정할 필요는 있는데요. 자, 사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다. 자, 사전 통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어디 봐도 규정이 없으니까 굳이 사전 통보할 필요는 없다. 사전 통보하면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감사 대상에 대해서 막 증거 인멸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굳이 사전 통보는 필요 없다고 본 것 같고요. 자, 다만 이제 감사 대상은 특정해서 해야 된다. 자,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이런 감사를 하면 안 되고요. 자, 사전에 근데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감사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초 감사 대상과 관련성이 있고요. 자, 해당 대상에 대한 적발 목적이 아니고 자, 여기서 플러스 돼서 해당 지자체의 절차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절차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특정되지 않은 사항도 사항으로 이제 추가할 수 있다. 자, 감사원이죠, 감사원. 자, 감사하는 자치사무에 대한 항목적성 감사,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도 감사원은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감사원은 포괄적이고 사전적 일반 감사도 가능하고, 자, 합법성뿐만 아니라 항목적성 감사도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자치권 침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이제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사를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자치권 침해 아니라 봤고요.